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글로벌 비즈니스 실습 프로그램 발표를 하게 된 데이지 팀입니다. 팀 소개와 실습 배경, 비즈니스 소개, 기대 효과, 실습 계획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은 경영학과 2학년 박주연, 경영정보학과 2학년 서봉희, 국제무역학과 1학년 신은지, 3학년 응은유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희 팀 이름은 데이지인데요. 이는 꽃 데이지에서 영감을 얻고 만든 단어로 영감의 데이와 이지를 합쳐 만든 합성어입니다. 내일을 쉽고 이롭게 만들고자 하는 저희 팀의 바람이 담긴 팀명입니다. 다음으로 실습 배경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공유 서비스와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공유 서비스는 이용자와 중개자 그리고 사회 전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구조를 지향하고 있으며 공유 경제에서 기업은 거래 당사자들이 이익을 취할 뿐만 아니라 거래 자체가 자원의 전략과 환경 문제 해소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 전체에 기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 문제입니다. 최근 부쩍 늘어난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과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을 원하는 MZ세대의 니즈에 맞춰 ESG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해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친환경적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베트남을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첫 번째는 전통적인 버스 시스템에 납부를 줄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운행하는 전통적인 버스 시스템은 미식이며 서비스 및 관리가 취약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개인의 오토바이의 사용에 제약을 두지 않으면서 오토바이 사용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기동성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대도시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뒤섞여 도로의 병목 형상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차량보다 이동성이 월등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바이는 다른 자동차와 같은 이동수단에 비해 구입과 유지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여 오토바이 사용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오토바이 사용으로 인해 공기 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 역시 많아지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베트남에서는 2030년부터 오토바이 운행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베트남 시민들이 평소 이용하던 이동수단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베트남을 저희의 국사 배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소개의 앞서는 먼저 베트남 시장 분석 내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위에 사진 로번 마케팅 리서치 기업 칸타워드 대단의 제조 보고서인데요. 이에 따르면 베트남의 환경 운동가와 환경의식이 있는 소비자의 비율은 35%로 소비자들의 소비 태도에 주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지향적 MZ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금융 서비스에서도 변화가 반영했는데요. 모바일 사회 공동망 서비스, 빅데이터 등 새로운 AD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모바일로 견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모바일 견제하는 것은 계속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인구의 평균 나이는 32.5세로 주로 소비층의 29서 29세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오프라인 패션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한 세대들이 많은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네, 이제 사업 선정과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대기 오염 문제와 더불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한 점. 베트남 오토바이 운행 중단 시 시민들의 불편 증가와 소비자들 내에서의 친환경 관심 증가를 고려해 공유 자전거와 개인 자전거를 이용할 때 포인트를 지급하여 친환경을 주도하는 어플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출시할 어플의 이름은 짐스로 저희의 이름의 뒷글자를 따서 운동하는 곳들이라는 뜻을 부여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저희가 출시할 어플에 대한 포스터입니다. 이 사업의 포인트는 첫 번째, 소비자가 친환경 수단으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자전거 공유 서비스 외에 개인 소유의 자전거도 등록 후 캐시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가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여 10분당 2,000동으로 하나로 약 100원이며 포인트는 1km당 1%를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캐시백 포인트를 증정함으로써 어플 내에서 공유 자전거 결제할 때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사업 위치는 호치민입니다. 호치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 첫 번째, 호기심과 낮은 거부감을 가진 소비자 성향입니다. 이들은 과거 역사를 통해 새로운 상품에 거부감 없이 소비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 진출은 소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스포츠나 휴식을 위한 공간이 다양합니다. 공간 이용을 위해 교통수단 내 비율이 높을 것이라 짐작되므로 우리 사업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사업은 소비자 성향에 따른 고객 유치를 위해 첫 시범 사업은 호치민에서 진행하고 이후 지역을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사업에서 설정한 타겟, 즉 얼리 어댑터는 MZ세대 중 대학생입니다. 이들을 타겟으로 선정한 이유 첫 번째, 베트남 소비 시장에서 친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인구 비율에서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앱을 통한 결제와 예약에 익숙합니다. 넷째, 베트남 전반적인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데 있어 주력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프로모션은 얼리 어댑터인 MZ세대를 겨냥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MZ세대는 온라인 소비 활동을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이들은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상품 정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반에는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인플루언서를 통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수익과 비용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 발생 원천 첫 번째, 자전거 이용료입니다. 초기 앱 다운로드 수를 3만 명으로 구성하고 하루 이용 시간을 최소 30분으로 잡고 2만 명이 사용하면 1년 수익은 654만 원입니다. 두 번째, 앱 광고비입니다. 광고주는 베트남 내 친환경 기업과 홍보가 필요한 초기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 CPM 방식을 이용해서는 1년 수익이 3,240만 원이 발생하고 CPV 방식을 통해서는 1년 수익이 1억 8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1년 총 수익은 1억 7,646만 원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원천 첫 번째, 앱 제작비입니다. 고정 비용으로 5천만 원, 연동 비용으로는 띵션 스튜디오와 8대2 비율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캐시백 비용입니다. 앱 사용 시 1km당 1%의 캐시백을 통해 총 66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개인 부착 장치 공급 비용입니다. 공급 비용은 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때 장치는 100시간 이상 사용자에게는 무료 제공을 해주는 혜택을 주고 장치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5만 원으로 판매합니다. 100개 중 50개는 판매, 50개는 제공하여 비용이 250만 원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자전거 공급 비용입니다. 공급 비용은 3,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광고비입니다. 마케팅 대행사와 유명 유튜버,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광고를 진행합니다. 광고 비용은 2,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1년 총 1억 1,316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희 사업의 1년 총 이익은 6,330만 원입니다. 저희 목표는 출시 3년 안에 앱 다운로드 수 5만 명 이상을 달성하고 순이익 매출을 1억 이상 달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 사업이 오토바이 규제로 인한 이동수단의 대체제로 선호될 것으로 기대되며 오토바이 사용 빈도수가 낮아져 베트남 내 대기오염 수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캐시백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있음을 이용자가 경험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유학생 유치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한국어학과의 인기가 높은 하노이 국립대학교에서 인터뷰를 진행 후 한국어가 가능하며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섭외하고 함께 기업 탐방을 하며 유학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유학생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차후 이들이 유학생으로서 한국에서 학업을 마친다면 저희 회사에 취직하여 한국과 베트남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습 계획입니다. 저희는 현대건설 베트남 하노이 지사와 하노이 국립대학교, 찐한그룹, 옹화글로벌, 오케이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째 날은 김해공항에서 출발하여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날에는 베트남 현대건설 베트남 하노이 지사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은 베트남 하노이에 한강 친환경 스마트 신도시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하노이 지사에 방문하여 저희의 사업 계획안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 현지 진출 및 전망에 대해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셋째 날에는 하노이 국립대학교에 방문하여 대학생들을 상대로 저희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한 후 대학생을 섭외하여 함께 찐한그룹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찐한그룹은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개시한 베트남의 IT 기업이기에 저희는 회사에 방문해
공유 서비스 사업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인터뷰하여 저희 사업의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넷째 날에는 그린 리빙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모토로 유기농 천연 제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오나글로벌에 방문하여 친환경적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자문을 구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중고 오토바이 거래를 온라인 서비스로 런칭한 오페이스를 방문하여 김우석 대표를 만나 한국인 신문으로 베트남 시장에서 어떻게 성공하였는지 전략과 노하우에 대한 자문을 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하여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습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22년 11월 17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했습니다. 먼저 항공료가 총 137만 2천 원이 들고 숙소는 38만 6,616원이 됩니다. 식비는 36만 원이 들고요. 교통은 저희가 버스를 이용할 예정이기에 2만 9,400원이 듭니다. 유심칩과 관련된 비용으로는 총 5만 4천 원을 지불할 계획이 있고요. 여행자 보험은 한국인인 3명만 계산하여 총 3만 6,090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 비용은 223만 8,106원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